어, 많이 오셨구만. 오신 분도 마땅 있으면서 또 숫자가 많다 해서 또 답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비전 지점에서 팀 1등 또 지점 1등 다 가져오신 거 축하드리고 전달의 초에 제가 이야기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1등 할 것 같다고, 기회가 왔다고. 여러분들이 아이고 뭔 헛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또 아니요. 근데 그래? 공장만 믿고 해볼까? 그러면 또 그렇게 현실로 나타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감이 있어서 했던 이야기고 여러 가지 효과 중에 플래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플래시보 효과. 예, 다른 말로 하면 위약 효과, 위약. 그러니까 그 효과가 나타나고. 왜 그럴까요? 마음 자기가 긍정적으로 마음. 오케이,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배 아프다 하면 뭐 돼버려요? 배꼽이 낚아지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배 아픈 거다고 낚아지게 하고는 뭐라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도 뭐 다른 약이 별로 없으니까 아이고 치료했네라고 생각하고 그걸 긍정적으로 믿으니까 어때요? 진짜 배가 안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플래시보 효과에 반대되는 말이 노시보 효과란 말이에요. 그 반대예요. 진짜 좋은 약을 줬는데도 그 의사를 믿지 않고 에이 왜 이런 게 효과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약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참 이렇게 금슬좋게 잘 늙어가시고 잘 사는 이제 노부부가 계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항상 허리가 아파. 나이 들면 다 허리 아프죠. 여러분 허리 썩썩하진 않죠. 허리가 안 아프고 계속 활동 참 복이에요. 우리는 그 직립보행이라고 서서 다니니까 개나 뭐 이런 원수 이런 허리 아픈 게 없어. 사람만 허리가 아프대요. 근데 허리가 그걸 아프니까 저녁마다 뭘 하냐면 파스를 바르고 자야 돼. 이게 이제 허리 파스, 저도 가끔 파스를 붙이면 혼자 안 붙여지잖아요. 잘 혼자 붙이면 이상하게 붙었다 떨어졌다 그래. 집사람한테 좀 붙여주소라 붙이는데 밤마다 자다가 힘들면 그 이제 할머니가 영감님한테 나 파스 좀 붙여주시오라고 영감님이 파스를 붙여주면 파스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도 뜨겁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걸 붙여주면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도 자다가 허리가 하나도 아프니까 할머니가 잠자는 영감님을 깨웠어. 나 허리 아파 죽어서 파스 하나 붙여주시오. 이렇게 영감님도 자다가 잠결에 그건 정신이 있거든요. 너듬너듬 해가지고 파스를 하나 딱 붙여줬네. 그러니까 이제 또 이 할머니가 잘 주무셔서 잠을 그 이튿날 이제 오래 붙여놓으면 얘가 이제 그 땀띠도 나고 그러니까 떼려고 보니까 뭐가 붙어 있어? 파스가 아니에요. 뭐가 붙여져 있냐면 그 요즘엔 식당 같은 데 광고용 스티커 있죠, 스티커. 스티커 이렇게 생겨갖고 있는 거 그 통닭집 스티커를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할머니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평상시 했던 것처럼 우리 영감이 나한테 좋은 파스를 붙여줬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아픈 줄 모르고 뭐 낫진 않았겠지만 이제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잠을 잘 주무셨어. 이게 뭐냐면 플래시보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월초에 제가 우리 비전 지점이 어쩌면 목포지사에서 1등을 오랜만에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법무장부터 우리한테 열심히 헛소리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답은 없어.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중에 한번 해볼까? 이런 게 있었을 것 같고 저한테 좀 감은 있었지만 예측대로 또 우리 지점장님 그저께 말일날 어때요? 더 이상 힘들 것 같아. 그까지 해봐. 그랬더니 아무튼 6시까지는 뭔가 해보려고 하더니 나중에 막 몇 건이 들어온 게 그게 이제 1등을 딱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않고 믿음을 갖고 가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내가 이걸 믿냐 안 믿느냐 여기에 선택이 딱 처음부터 딱 한 사람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금라이프를 만났습니다. 상조라는 일을 만났어. 근데 이게 내 인생이 뭔가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걸 딱 믿으면 어때요? 이게 진짜로 그게 내가 믿은 만큼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그래서 상상은 어쩐다? 상상은 맨 잊어버려도 괜찮아. 또 이야기하니까 상상은 현실이야.
그러니까 내가 꿈꾸고 상상했던 게 어떤 가다 보면 현실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물 앞에 처음 오신 분들은 꿈을 크게 가질수록 좋아. 나중에 안 될지라도 내가 꿈을 갖고 가는 기간만큼은 행복할 수 있고, 적은 꿈을 높게 가지 어느 정도 내가 상위권까지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꿈을 갖고 가치를 보여 확신을 갖고 가면 반드시 잘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물 앞에 이렇게 올 때 처음부터 딱 계획이 있었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분명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거의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목표가 없이 가다 보면 조금 힘들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삼거리 길에서 헤매고 다닐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길을 놓치지 않는 거 엄청 중요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왕에 1등에서 몇 번 해야 할까? 내가 늘 하는 이야기야. 몇 번? 3세판이야. 3세판을 가야했어. 왜 그러냐면 지금 보세요. 또 다른 지점에 가면 또 그렇게 이야기를 그런 지점 있죠? 또 만해지 점점을 1등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달에는 그 어디죠? 다산 지점에 있었어. 근데 이 지점들이 열심히 지금 상황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재료가 좀 떨어질 쯤이요. 그래서 이번엔 어쩌면 다행히 또 이렇게 목포시사에 새로운 분들 모시고 그래서 기회가 올 것 같다 생각했는데 8월 달에도 보니까 다른 지점들이 큰 이슈가 지금 안 보여. 내가 보기에는 안 보여. 그래서 8월 달에도 분명히 가능하겠다 생각은 해요. 여러분들 달려있어. 믿으면 어쩐다? 된다. 그래서 뜨거운 여름에 더위를 막 이렇게 몰아내버릴 수 있는 열정으로 또 이달에도 한번 제 결과를 만드시고 언제까지 가보자? 가을까지 한번 갔으면 좋겠다. 저기 이 비전지점이 얼마 만에 1등한 거예요? 1년 반. 그렇게 오래됐어요? 또 오래 담장네. 비전지점이 전번에는 계속 1등을 많이 했어요. 근래가 조금 침체되었는데 이게 돌고 돌더라고. 인생도 그러고 그냥 돌고 돌아요. 여러분 좀 안 된다고 해서 막 풀주고 그럴 필요도 없어. 좀 잘 된다고 해서 목에다 힘주고 막 떠들기도 필요도 없어. 그냥 계속 일하고 있으면 잘 됐다가 조금 뒤졌다가 또 앞섰다 그러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될 때는 잘 될 때를 준비하고 잘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뭔가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물 앞에 근무하는 동안 평균치를 빼봐야 돼. 나는 평균치로 봤을 때 얼마만큼 수입을 했고 얼마만큼 잘 살아왔는지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오실 거고 또 이렇게 일을 새롭게 시작하고 오신 분들이 계셔서 왜 지금 이 시대에 상조인가? 저나 여러분이나 왜 이 좋은 시절에 남들이 별로 그렇게 막 탐탁히도 생각하지 않는 상조 시장에 들어와서 앉아 있을까?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앞으로 이 일 정말 내가 잘 선택했을까? 앞으로 가능성은 어디까지 가지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와서 확인을 하는데 될 것도 같다가 또 현장에 가서 부딪히면 안 될 것도 같다가 왔다 갔다 그러다 보면 발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전번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현장에 가면 어떤 영업이나 전부 다 잘 되는 일은 없어요. 시간이 가고 많은 고객들이 네가 그거 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가다 보니까 나도 믿어주는 시점이 와요. 그때부터 일은 시작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실적을 좀 많이 하는 건 뭘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기 이전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하고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살아오고 내가 뭔가 부탁하면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2, 3만 원짜리 그냥 생각해서 하나 가입해 줄 수 있는 막 이런 것들로 이제 가입을 할 수 있지 정말 나를 어떤 상조인으로 비즈니스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나를 상조시장에 이 시장을 가는 한 영업인으로 제대로 인정하는 시절 그까지 가려면 최소한 내가 볼 때는 한 5, 6개월 열심히 했을 때 지나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저걸로 성공하고 잘하고 있네 이렇게 믿어주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잘 배우시고 버티시고 시장에 가서 많은 분들은 거절을 당하면 이것도 어쩐다?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 저 사람이 왜 오늘 또 나를 거절해버리지? 그걸 또 자꾸 배워가는 겁니다.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몇 번의 거절만 당해보자? 100번이? 오늘부터 쉬어봐. 오늘 몇 번 당할지 아니고 100번만 한번 넘겨보자.
그래서 거절받기 위해서 고객을 만나보자. 목표가 이제 계약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거절받기 위해서 고객을 만나보고 몇 명의 거절을 받는지 한번 세워보자. 이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 또 오늘 덥네. 겁나 더운 날씨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저 일을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했을지라도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열정적으로 이걸 뭔가 이 열정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은 내가 그걸 확신, 믿음, 신뢰 뭐 이런 것들이 성공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상중한 시장이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여러분들 훨씬 빨리 이 시장에 왔지만 왜 이 일을 선택했을까? 왜 이를 선택했을까? 항상 어떤 일을 볼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시대성이에요. 시대성. 이거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으로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할까? 응? 필요죠, 필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필요성이고 필요는 한데 이게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까? 이게 시장이죠. 필요한데 일부 몇몇 사람만 필요하고 말면 그 시장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건 누구한테나 필요하겠네. 이게 대중성이죠. 대중성.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만들지는 않아. 근데 일부 어떤 지역에서 안 그러면 어떤 계층에서 일부만 필요하면 시장은 적죠. 근데 그 국민 전체가 필요한 상품 같으면 시장이 크다는 소리잖아요.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상부상점 문화가 어떻게 흘러갈까? 2008년도, 2006년, 2007년, 2008년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흘러갈까? 그때만 하더라도 뭐냐면 매장 문화가 훨씬 많았어요. 70대 30? 화장이 한 20, 30%밖에 없었어요. 2000년도 초반에. 근데 2010년이 넘어가면서 이게 바뀌어버렸거든요. 지금은 화장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80%가 넘어가. 전국 85% 정도 대충 보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거의 90% 이상, 95% 이상 화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시대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갈까? 지금 우리가 핵가족 여러 가지 이야기지만 옛날처럼 이동이 많지 않고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가 되기 전에는 모여 살았죠. 집단 생활을 해서 그래서 동네에서 상부상점 다 이렇게 있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인 가구가 우리 전체 가구 중에 얼마 정도 차지하냐면 한 30% 정도를 차지해요. 대략 1인 가구. 그럼 2인 가구도 있겠죠. 둘이 사는 가정. 여러분들은 몇 가구예요? 몇 인 가구예요? 저는 2인 가구. 여러분들은 이 기록에는 여기 한 28% 정도 나오는데 제가 훨씬 더 될 것 같아요. 대략 1인 가구 내지 2인 가구가 60%를 넘어갈 거다. 이건 2017년도 자료입니다.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 비중이 계속 늘어가고 있죠. 65세 이상 노인이 7%가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2000년도 들어서면서 고령화 사회가 진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인구가 14%가 넘어가면 고령 사회라고 그래요. 고령 사회. 우리나라 언제부터 들어갔을까? 2017년도부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기간이 한 17년 정도 걸렸는데 일본의 예를 보니까 몇 년이 걸리냐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24년이 걸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로 이렇게 진입하는 속도가 어쩐다? 더 빠르다는 소리예요.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시대라고 해요. 초고령 시대. 제가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2030년 이전에 초고령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지금 2017년도 자료해보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712만 명. 65세. 그분들이 이제 거의 지금 현재 70세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령 인구는 갈수록 많아지는 거고. 왜 많아지겠어요? 이전에 출산율이 많았다는 소리죠. 1945년 이후에 뭐 계속 늘어났겠지만 갑자기 막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1953년 이후죠. 6.25 전쟁 이후에 53년, 54, 56, 57, 58, 막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언제가 많이 늘어났다고? 586 개띠. 유명한 띠요. 586 개띠. 1년에 120만 명 이상이 태어났다고. 여기 586 개띠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586이세요? 아니지? 개띠. 개띠도 다 틀려. 이거 586 개띠야 돼. 586 개띠. 내려서 겠지. 아, 내려서 개띠. 그 586 개띠 이후에 1973년까지 거의 1년에 90만에서 100만 명씩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계속 어때 비중을 높여가니까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국민의 거의 20% 이상이 고령 인구로, 그리고 이제 생산 인구, 뭐 비생산 인구 따지죠. 이것도 절반이 거의 반반으로 아마 나눠질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쩐다 상조란 상품은 필수적이다. 이제는 누구하고 어울려 설 수 있는 게 아니다. 또 다른 걸로 보면 은퇴죠. 은퇴. 왜 상조라는 일이 필요할까? 은퇴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은퇴 후에 무슨 일을 할까요? 우리처럼 뭐 이렇게 돈 들이지 않고 영업을 하는 일, 아니면 무슨 일 할까? 자영업 하겠죠. 여자분들은 하기 쉬운 게 식당, 뭐 포장마차는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안 그러면 옷가게 뭐 하기 쉬운 거 일단은 뭐 이런 거 많이 하겠죠. 근데 자영업을 한 우리나라 자영업 조사를 보니까 50세 이상 자영업, 50세 이상 자영업이에요. 그 밑에는 물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50세 이상 자영업자 중에서 월 100만 원 미만 수입자, 장사를 하긴 하는데 100만 원 미만 수입자가 몇 프로나 될까?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 중에서 47%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50세 이상 자영업을 시작하긴 했는데 100만 원을 못 버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보니까 한 22% 정도. 100에서 200만 원 정도가 몇 프로? 20% 정도. 그러면 60, 거의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은퇴 나이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죠. 지금 55세도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55세 많이 했는데 지금 53세 이렇게 내려와 갔습니다. 은퇴 후에 뭘 할까? 취직은 안 되고 새로운 취직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뭐 영업활동을 하든지 안 그러면 자영업을 하는데 돈 투자해서 자영업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공개하거나 순소득으로 보니까 100만 원을 못 버는, 100만 원 조금 더 넘어가는 이런 숫자들이 거의 100명의 은퇴자가 자영업을 시작했다면 거의 60명은 어때요? 포도시 100만 원 벌금 받죠. 그 중에는 어떤 사람도 많을까? 적자 보는 사람도 많겠죠.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문을 닫아야 되는 지금 시점에 많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거 주변에서 보면 갈수록 여러분들 언제 전부터 이야기했지만 그 상가 임대 앞으로 엄청나게 이런 코로나 문제가 아니더라도 유점포 사업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금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이 시대가 지나면 또 풀리겠지 이래 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27, 28, 15, 30 무슨 숫자예요? 숫자는 숫자예요. 대략 보면 이래. 27이라는 소리는 교육기간, 교육을 받는 기간. 그러니까 도모스라 해서 남자들 같은 군대 갔다고 대학처럼 어쩌고저쩌고 하면 한 27살 평균 보면 이 정도 돼요. 평균 보면 27살까지 뭐 더 우리 아들은 30 넘어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평균 보면 28은 무슨 말이냐면 직장생활, 돈을 버는 시간이 28년. 이것도 잘 잡으면 28년. 지금 박사학위를 받아갖고도 우리 아들이 이제 박사과정 받았거든요. 그럼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마음이 아프더라. 학위 받고 연구기관에 들어가거나 대기업에 들어가도 길어야 15년입니다. 그래요. 이게 박사학위를 받고 기간 이렇게 취업을 하면 들어갈 때부터 과장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승진하고 나면 금방 물러날 시기가 빨라지는 겁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 28년 이야기는 많이 잡은 거예요. 이렇게 합치면 지금 몇 세요? 55세죠? 은퇴 나이를 본 겁니다. 그러면 이 15는 뭘까? 15. 은퇴하고 나마다 하나만 쳐다볼 수 없잖아요.
뭘 하든지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은퇴 후에 새로운 직장 생활, 새로운 취업을 해야 되는, 뭔가 수입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 15년 최소한. 그럼 여기까지 하면 몇 세예요? 70세. 70세. 70세 이상 하면 더 좋겠지만 70 잡고 이 30은 뭘까요? 노후생활. 100세 잡고 이제 3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건 어떻게 해서든 간에 70이 넘을 때까지 일을 해요. 오늘 아침에 여기 구 경찰서 앞에 오는데 차들이 한쪽으로 비껴가요. 앞에 나도 앞에 보니까 차를 갈 수가 없어. 나이가 몇 살인지 모자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짐 실는 자전거에 짐을 몽땅 싣고 이렇게 못하고 끌고 가더라고. 혼 넘어질 것 같아. 그 옆으로 가면 잘못하면 차에 넘어지면 또 이제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한참 돌아서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대충 봐봤어요. 무슨 걸 싣고 가지? 그랬더니 그 수세미, 파란 수세미, 그 식당에서 쓰는 수세미, 그거하고 장갑, 뭐 이런 것들 실었는데 얼추 계산해서 다 팔아도 10만 원도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짐 뒤에다 이렇게 몽땅 실어갖고 그걸 몸도 호리호리 하더만 나이가 이제 60 이쪽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끌고 가는데 엄청 마음이 짠하다. 근데 그것이라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마음은 정말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것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늘 밑에서 이렇게 그냥 나이만 먹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그냥 마음이 엄청 짠했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 시기. 은퇴자들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새로운 직장을 얻고 안 그러면 돈 어디가 투자해서 하면 잘못하면 어때? 그나마 얼마 있는 것까지 까먹기 일수고. 그러다 해서 뭔가 기술이 필요한 영업들을 하려면 또 힘들잖아요. 보험 영업 시국 같지만 앞으로 보험 영업 아줌마 부대들은 다 사라집니다. 이제는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설계를 보고 모든 어떤 이익을 다 추산해주고 다 해야 돼요. 옛날처럼 하나 가입해라고 안 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상조산업은 절대적으로 기회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산업 중 요즘에 많은 사람 어디로 또 달려갈까? 여러분 얼른 생각해 어디로 갈까요? 다단계 이상. 네트워크 산업은 미래 산업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1990년도 말에 네트워크를 시작해서 만 4년 반 만에 최고직급에 올라갔습니다. 언제 요 PPT에서 최고직급 승진식 장면들 한번 보여드려야 됩니다.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수십만 명의 배로 뚫고 당시에 인터넷 방송에도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빨간 제목이 있고 그 수많은 꽃다발을 받으면서 한 3,000명이 모이는 대형 호텔에서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고직급에 올라가서 2년 만에 그 직을 내려놨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조건상 다단계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거기에 있으면 내가 수입은 해요. 최고직급이고 그때도 막 수많은 막 제품들을 지금들은 말만 하면 좋은 제품 지금도 저는 그 제품 쓰고 있습니다. 좋으니까 지금도 쓰고 있어요. 지금 거의 역사가 50년 된 회사예요. 우리나라에 다단계 회사가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직접 판매 공제자에 가입을 하고 정식 국가가 인정한 다단계 회사는 몇 개나 정도 있을까? 참 기본도 안 알아보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안타까워요. 130개가 안 됩니다. 전번에 125개에서 130개 몇 개 좀 올라와서 130개가 안 넘어가.